열흘 못 채우고 넘겼다. 열흘을 못 채우고 공수처가 넘겼다 이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건 내란죄 수사죠. 이거를 공수처가 검찰로 이첩 넘긴 겁니다. 오늘 공수처의 브리핑 그 내용 들어보시죠. 공수처는 오늘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과정 하나하나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일원으로서 수사 인력을 파견 지원해 주신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해 주신 검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셔서 법 집행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혜 변호사, 당초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이 연장까지 포함은 최대 20일. 그러니까 20일 중에 열흘, 앞부분 열흘은 공수처가 그 시간을 사용하고 뒷부분으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찰이 뭐 기소 전까지 열흘 사용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공수처 몫의 구속기간은 10일이니까 오늘 28일까지라고 알려졌거든요. 근데 28일 되기 전에 오늘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일단 공수처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진술조사를 더 하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관저와 지금 집행되지 않은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인 증거를 채택해서 검찰에 전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지금 여러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했지만 불응했고 방문 조사도 사실상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 병원 진료 목적으로 동선이 엇갈리면서도 예. 많은 비판을 받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라도 좀 짧은 기간이지만 수사를 하도록 하는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도 좀 난점인 게 달력을 보시면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또 다 명절인 공휴일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런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더 이상 유의미한 어떤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검찰로 넘기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참 여야로부터 다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고 압박도 받고 그랬어요. 그동안 공수처의 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관련된 모습 영상으로 좀 시간순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불법 영장! 공수처가 뭐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지금 숨바꼭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사실을 알고 뭐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오늘 사건을 검찰로 이첩을 한 겁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그동안 뭐 여야 보셨지만 뭐 야당에서도 이렇게 비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역량 부족만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럼 향후에 공수처 존폐 위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뭐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역량 부족을 보여준 게 맞죠. 그죠? 근데 그 역량 부족이 일반 고위공직자들이었다면 그 역량 부족이 보여졌을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통령의 지위로서 저항했기 때문에 보여진 역량 부족이냐? 예. 아니면 다른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도 이 정도의 역량 부족을 보여줄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역량 부족을 보여준 건 맞지만 그 역량 부족이 비롯된 것은 예. 자신들의 역량에서 비롯된 거가 한 부분이고 예. 또 하나는 대통령의 지위로 저항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뭐 검찰이면 달리 할 수 있는 게 뾰족하게 많습니까? 지금 검찰로 넘어가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검찰이 공수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역시 검찰이 조금 더 역량이 있구나라고 인정해 그럼 주겠지만 비교가 된다는 거죠. 비교가 되겠지만 예. 그나마도 어쨌든 이거는 대통령의 저항이라는 부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도 같이 생각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소정 변호사, 지금 검찰로 넘어갔어요. 이제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 넘어갔는데, 근데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도 없잖아요. 근데 그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 조사에는 응할까요? 지금 이제 저는 예. 응할 수도 있지만 예. 두고두고 이게 불법의 소지는 남겨놓을 거예요. 오. 왜냐하면 이게 실제는 다 집행이나 모든 게 국수본이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국수본이 수사했으면 이게 절차적인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검찰로 넘겼으면 그렇죠. 문제 없잖아요. 거의 뭐 경찰이 그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처간데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 이게 검찰로 가도 그 불법에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처가 원천적으로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예. 지금 검찰이 기소한다 해도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두고두고 이게 대법원까지 논란을 만들었다. 예.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저는 공처가 이게 총체적 불법한 게 관할, 그다음에 서부에 한 거, 법원 그다음에 문제. 처음에 체포할 때 경찰의 위임했다 다시 가져갔잖아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들어갈 때 뭐 직구 남용 직인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또 압수수색하다가 경호처 맡게 못했잖아요. 예. 이 문제. 그다음에 구치소에 강제 구인하려고 하다가 또 실패했잖아요. 예. 이런 게 총체적으로 완전히 불법 무능을 보였다. 이렇게 보고 아마 이제 공처는 이번 사건 끝나면요. 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왜? 민주당에서도 공처 때문에 여론이 많이 악화된 거 이거는 맞거든요. 공처가 헛발질할 때마다 지지율이 막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불만이 많을 거예요. 국민의힘은 당연하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없애는 게 맞다 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이 불법 증거와 관련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불법이 될 가능성까지 감안하고 검찰에서 그게 없어도 될 만큼의 증거를 또 제시해 가면서 하는 게 예. 일단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위법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고 그다음에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법원이 일단 탄핵을 해서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법이 아니어도 대법원 판례 등등의 법리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과 사정에 비추어 재판부가 다른 법리를 찾아낸다면 예. 이건 얼마든지 증거로 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정 변호사께서 아까 제가 드린 질문 답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조사는 받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높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의는 제기해 놓을 거라고요. 이 제기는 예. 한다. 정당한 검찰도 내란 잘못됐다. 수사권이 권한을 없다. 하면서도 저는 가서 이제 분위기가 요즘 상당히 호전되고 하니까 진술하면요. 내란 기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진술을 할 걸로 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방금 김상현 평론가께서 잠깐 언급하셨어요. 지금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기소에 대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요, 이런 얘기 좀 나옵니다. 벌써 화면 보시죠.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공수처 사건을 넘겼는데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여전하거든요. 공수처가 오늘 3만여 쪽의 자료를 검찰로 넘겼다 그러죠. 이 기록물이에요.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증거도 포함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에서 공수처가 수집한 이 증거가 만약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자, 검찰도 이걸 의식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가장 안전한 증거, 그러니까 특히 경찰 쪽에서 마련한 증거, 경찰은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검찰이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앞으로 마련할 증거, 이런 안전한 증거로만 기소를 할 가능성, 그러니까 공수처의 증거는 제외할 가능성. 손정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실효성도 없는 것이 이미 수사권과 이 관할권 문제는 예. 한 4명의 판사가 이제 발부를 하거나 결정을 내리면서 이미 적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예. 임의적으로 수사기관에 배제해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 제출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실효적이기 때문에 예. 임의로 제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같은 논란이 제기된다고 한다면 검찰도 수사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도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이 직권남용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는 경찰 공무원에 관한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가능하다. 또는 직권남용에 대한 직접 관련성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지금 영장도 발부된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미 수사 주체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과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자료를 위법하다라고 위법 수십 증거라고 보는 상황이 아니라 적법하다라고 보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서정표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세요? 검찰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기 그 증거 자료 안 쓴다 해서 그러면 이게 아예 수사권이 없으면 어차피 검찰도 불법이라니까요. 공처에서 수사회가 넘겼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위법 수익 증거니까 안 쓴다. 이러면 이게 기소를 안 해야죠. 원천적으로 경찰로 보내야 되잖아요. 예. 자기 모순이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뭐 그냥 다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자료는 다 참고해서 예. 증거로 넘기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네요. 자, 오늘 헌법재판 탄핵심판 변론기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얘기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관련된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공수처 브리핑과 관련된 내용까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내용들은 영상이 먼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예, 오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나올 때 얘기하죠.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하겠습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과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바랍니다.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입장, 헌법재판소의 4대4 결정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다 불법이다 하기도 어렵게 됐고 다 합법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복귀를 하더라도 2인 체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어떤 판단 하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이게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을 했어요. 안 받아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야 반응 들어보셨죠? 여당에서는 환영한다. 야당에서는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은 야당에서 밀어붙인 사안인데 이게 관철이 안 된 이런 사항이 있었던 거죠. 향후에 워낙 탄핵소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계속 판단을 할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 일단 오늘 모습 영상으로 짧게 전해드렸고요.